김재원 최고는 요즘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했잖아요. 그동안 김재원이 나의 아픈 손가락이었어. 김재원이 막말할 때마다 서민 널 뽑았어. 이거에 시달렸다. 그 김재원이 아픈 손가락이 네, 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드디어. 치료가 됐나 봅니다. 야 정말. 그래서 친윤 중에서도 왕윤이라고 하는 김재원이 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될 때이다. 네. 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될 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다. 바꿔 얘기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진짜 너무 당연한 당연한 얘기를 얘기죠. 인제서 하는 건데 저의 그 간절함이 네, 통한 전달이 됐군요. 통한 거구나. 네, 믿고 네네. 있었다고. 근데 그러기에 너무 네네. 그동안에 음. 신윤짓 한 게 너무 커갖고 과오가 그렇죠. 너무 크긴 한데 이제부터라도 말을 해야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차담 이후에도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내가 욕을 먹는 거는 업보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셨었는데 네. 그건 업보가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도 그러니까. 했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때 한동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다. 돌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도 또 김재원 최고가 얘기를 너무 했습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제 대통령은 있잖아요. 돌을 꼭 맞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했던 업적들도 훌륭하고 앞으로도 할 것들도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홍보하고 박수를 받아야 될 뿐이지 돌을 맞아야 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욕 먹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돌 맞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돌 맞으면 안 되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김재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간 좀 이제 이렇게 간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간 너무 많이 보면은 배탈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간을 많이 보면 배탈이 납니까? 간 본다. 와, 그 간 말고요. 그냥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 그런 반면에 잔민전이라는 별명이 있는 네. 김민전 최고 있죠. 네. 김민전 최고는 여전히 좀 헷가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나흘 동안 이제 그 침묵하다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왜 지금 시기에 시정연설을 하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냐?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메시지를 깔 수 없을 때 그 주변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문제다라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문제다. 너 왜 빨간 옷 입고 하지 않고 파란 옷 입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적인 걸 까는 거는 네네. 메시지에 반박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월요일 날이 원래 이제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안 하셨죠. 안 했죠.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국민들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정연설은 사실상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된 국회 아닙니까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대통령께서 아무리 민주당이 뭐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네. 해도 오히려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당당하게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해도 끝까지 뭐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 네. 이러면 지켜보는 저희 입장 보수 지지층은 그래도 충분히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예 그거조차도 안 하고 한덕수 총리가 또 대신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보수 쪽에서 봐도 고개가 좀 네, 갸우뚱해지는. 그러니까 돌 맞더라도 갈 길 가겠다고 하는 건 시정연설 같은 거에 오히려 그렇죠. 써야 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사실 시정연설 왜 안 사실 저거 제가 대통령이라도 음. 맨날 저기 뭐 조국 같은 놈 있으면 좀 가기 싫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안 가버리면 이제 대부분 라이트한 국민 정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불통이라는 갖는단 거죠. 말이에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불통은.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게 월요일이었는데 네. 월요일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시정연설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참고로 이제 그 나흘 동안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제 대통령실한테도 입장을 전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반응이 없으니 네. 월요일날 또다시 시정연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라고 김민전이 얘기해버리면 김민전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토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장외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네. 월요일날 이런 얘기를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럼 언제 하란 얘기입니까? 시정연설이 월요일인데. 그러니까요. 미리 말하면 미리 이제 가라고 했으면 토요일 날 이재명이 장애 집회에서 안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타이밍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 그 당일 날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라도 마음을 바꾸시면 둘 다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안 감으로써 둘 다 패배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거를 쉴드 칠 게 아니라 사실 음. 김민전이 진짜 진정한 친윤이라면은 대통령을 가셔야 됩니다를 진짜 먼저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 음. 정말 밀어서라도 가게 했어야 되는 거지. 이분 원래 이런 분이었나요?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겠지. 정치 평론할 때는 정말 강조들 나와서는 옳고 그런 말은 옳은 말은 정말 혼자 다 전세낸 것처럼 했던 분이야. 근데 막상 정치판에 가서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걸 보면 너무 추해. 그러니까 추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보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재선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봤자 뭐. 비례인데. 그러니까 아마 지역구 뭐 내년 다음에 다음에 뭐 이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택도 없죠.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4년 그러니까 김민정 같은 사람은 정치 평론가로 명성 쌓은 사람이고 4년 동안 정말 화끈하게 불태워서 정말 자기를 소진하면 오히려 길이 열리는데 그렇죠. 소신 있는 모습 네. 보이고 강단 있는 모습 보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찍어주겠냐고. 정말 안 찍어줘. 서정욱도 그렇고 장해찬도 그렇고 지금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 봐야죠. 그러니까 김민전의 지금 모습이 조금 더 심한 그러니까 김영선의 이제 이전 버전이야. 이러다 김영선 되는 거지 뭐가 달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는 다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김민전의 얘기는 이거 부질없다. 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일희일비합니까? 그러니까 이 네. 지지율 가지고 지지율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몰락의 시작이거든요. 몰락의 시작이죠. 그래서 김민정 같은 사람은 오히려 지지율을 좀 더 신경 쓰고 대통령이 지지율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제일 간언을 해야 될 분이 김민전이야.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말 안 들으니까 너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김민전은 잘 때가 제일 멋있다. 말하잖아. 그래서 잔민전이라는 네, 표현까지. 잔민전. 네, 우리 김민전 의원은 잘 때가 제일 멋있다라는 명언까지도. 그러면서 이번에 지지율에 대해서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이 있는데라는 말을 붙이면서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가 또 조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아니 이분 이렇게 좀 극우였나요 원래?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좀 이런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는 분이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뭐 금정구 여론조사가 진다 그랬는데 20% 차이로 이겼지 않았는데 그 여론조사는 저기 김호준 여론조사 꽃 그건 진짜 대표적인 조작인데 이걸 예로 들면서 지금 지지율까지 부정해 버리면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걸 좀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 정치에서 지지율은 좀 중요해. 그럼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뭐 꼭 해야 될 옳은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거는 뭐 감수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지지 올리기 아까도 말했 너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사님 그 얘기하고 그렇죠. 실신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어렵죠?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아니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여사님 좀 이제 활동 제지시키고 네, 인적 쇄신하고 네. 이게 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게 마음 왜- 한동훈 대표랑 한번 어깨동무하고 기자회견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제 네.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 뭐 한동훈 대표도 뭐 또 만난다고 뭐 이렇게 약속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뭐 당 앞으로 근데 그래놓고는 안 만나고 실제로 뭐 이상한 사람은 자꾸 만나고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 참 암만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저 도어 스태핑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제 그러니까요. 기자들하고도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럴수록 오히려 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는 거 더 좋아요. 난 사실 도어 스태핑 재개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 사과 기회를 따로 만들기 어려우면 도어 스태핑 통해서 그냥 국민들한테 이런 점은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 안 하냐고. 내일 모레 7일이었던 것 같은데 7일에 이제 또 국민들과의 그 대화 뭐 시간이나 주제랑 제한 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때 또 어느 정도의 소통이 또 되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기자회견 같은 걸 할 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너무 말씀 혼자 하시지 말고 이제 좀 들으시고 이제 좀 답변도 좀 거기 맞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 대통령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일단 겁이 나고 내가 좀 기자회견 보고 정리하려 그랬더니 너무 길어갖고 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기 좀 회견이라니 이렇게 저기 듣고 말하게 하는 거. 네, 그렇다는 거. 아왜 그래? 아니 난 진짜 이 대통령 사랑하고 내가 늘 말했지만 내 소원이 뭐냐면 나중에 대통령 한 잔 하는 거예요. 한 잔. 그러니까 나중에 한 잔, 나중에 이제 나중에, 퇴임하고 네. 나서 그렇죠. 그때. 네. 저희 모두 다 대통령을 항상 아끼고 네. 정말 보수 정부가 얼마나 그때 대선 때 저희가 간 떨렸습니까? 아 그렇죠.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그 밤. 제가 1시 반쯤에 새벽 1시 반에 대선 날 이제 음. 역전이 됐잖아. 그렇죠. 그때 내가 점프한 높이가 4km가 넘어요. 점프를 워낙 많이 해갖고 제가 그때 너무 기뻐서 휴대폰을 갖고 이재명 집 앞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어.
아니. 이재명 집 앞으로 갔어. 예, 마음껏 조롱했죠. 근데 거기 네. 보수 사람들 많이 와 있었지 않아? 많이 와 있었지. 예. 예. 그러니까 국회로도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자택으로 갔고 예. 저는 이제 이재명 집으로 가서 네. 이재명 집 앞에 있는 이제 그 개딸들의 그 울음과 야. 이제 그 통곡 소리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거 같이 함께 새벽에 라이브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터뷰도 제가 땄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어찌나 하늘이 맑고 아름답고 공기가 좋던지 참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2년 좀 더 지났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참담한 마음이 되다니 참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정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그때 네.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바람은 이제 그 보수 정부와 성공하는 거. 네. 근데 이제 딱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변화만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딱 그거 한 가지인데 국민이라고 다 퉁칠 필요도 없고 그냥 최소한 보수 네. 지지층한테 그렇죠. 맞는 그렇죠. 그런 좀 당원들한테 맞는 모습만 보여줘도 얼마나 저희가 힘이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당원들조차 다 지금 대통령께서 네.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 패널들조차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셨던 인사 중에 하나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고의 인선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손잡고 나가 이렇게 만들어낸 미래 우리 감동했잖아. 막 희망에 찼었잖아. 그 희망이 지금 뭐냐고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누가 변하고 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생각이 좀 들면 울적하네. 울적합니다.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